신뢰 쌓기. 네. 최우선이 나와의 신뢰 쌓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의 신뢰 쌓기. 이게 약속 지키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해내지 못하면 자꾸만 나에 대한 신뢰가 깨져. 나도 모르게 깨져. 에이, 너 목표 세워봤자잖아. 또 못할 거 아니야. 너 일주일 하면 잘하잖아.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남이 무섭지 않아요. 꿈을 실현시키는 믿음이 내 안에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너는 지금은 아직 잘 모르고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지만 너는 분명히 이뤄낼 거야. 네가 외치는 그 꿈 이뤄낼 거잖아. 나는 믿어. 이게 내가 나에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남에게 가서 말할 때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가서 남에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다 영혼은 없는 거지. 그냥 말인 거지. 그 다음에 남과의 신뢰 쌓기. 기본이 경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경청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삼성회, 예. 이건희 회장 이 경청에 대한 건, 그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나승호 본부장님 얘기하셨죠? 예.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본능이라서 그래요. 본능이라서. 제가 아까 습관도 왜 우리에게 들이기가 힘든가, 네,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경청 얘기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이 뇌가요, 쾌감. 여러분, 게임을 왜 애들이 중독되겠어요? 게임에.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우리의 뇌도요, 내 일을 할 때 쾌감. 이거는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쾌감 중추가 활성화된대요. 누구나 내 얘기를 할 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제를 하려고 해도 내 말을 누군가 열심히 듣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 내 얘기를 내가 오래 한다. 너무 오래. 알면서 못 멈춰. 자꾸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내 얘기를, 내가 있잖아. 10살 땐 이랬고, 20살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 막 하품해. 그러면 나갔다 들어갔대. 못하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들어, 막. 너무 열심히 들어. 뭐 재밌는 영화를 보듯이. 그러면 어때요? 10시간도 해요, 10시간도. 왜? 뇌에서 쾌감 중추가 작용해서. 이게 본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싶은 충동, 끊임없이 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건요, 스포츠 게임에서 하는 것과는 반대의 룰이라는 거예요. 져야지 이겨.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시켜야 이겨.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애로 시작해서 애로 끝내잖아, 사람 만나면. 그냥 내 얘기를 막, 그 상대방이 어때요? 재미없지. 누가 재밌어? 내가 재밌잖아. 내가 지금 내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데 상대방은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재미없지. 그건 네가 네 애터미지 나의 애터미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시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어때요? 아주 잘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멈추지 못하도록 들어준, 이게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고도의 전략.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미안해. 자기 얘기만 막 했거든? 그럼 이제 어때요? 이제 내가 저 사람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있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한번 잘못 시작하면, 삐끗하면 뇌에서 계속 쾌감 중추가 나오니까 이거 활성화되니까 못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막 오늘도 애터미, 내일도 애터미 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딱 2가지 종류만 있대,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대요. 전 세계에는. 딱 2밖에 못 나는데요. 언제 말 끝나면 내가 치고도 내 말 할까? 이런 사람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경청이란 건요, 여러분, 고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수만. 말 시켜놓고 듣고. 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정말 하루 종일 그 사람 말 듣느라고 애먹는 거예요.
뭐에 목적이 있는 질문.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뭘 물어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일이 여러분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매력적이고 멀티한 직업이에요. 사실 남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딱 정리해 주셨죠? 이덕우 총단장님이 미인대칭. 네, 말은 쉬워. 미인대칭.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미소 짓고. 네. 우리가 이 웃는 얼굴이라는 게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딱 돌아가.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그래서 내가 프로라면 웃는 얼굴. 제가 아까 뱅쇼를 하나. 네. 먼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많으면 제가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프로 그 조수미 씨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엄청난 티켓 값을 내고 그 자기 콘서트에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노래를 다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웃고 싶을 때 웃는 거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항상 미소 짓는다. 저 사탕을 좀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 여러분 우리 아이 키워봤지만 아이는 어때요? 자기 감정 확실하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죠? 네, 웃고 싶을 때 웃고. 네, 결국 내가 미소를 항상 짓는다라는 건 성장했다는 뜻인 겁니다.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할 때는요, 웃고 싶을 때만 웃어. 누가 좋은 말 할 때만 웃어.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웃고, 뭐 한마디만 좀 기분 안 좋은 말 하면 확 인사하고. 여러분 이건 기본 아닌가요? 그거 기억나세요? 박한글 회장님이 월세 살 때, 그죠? 어떤 남자분이 술 드시고, 네, 실례할 때 옆에 가서 한마디 했는데, 똑같이 달동네 살면서 무슨 이런 말 해서 회장님이, 네, 권위가 안 통할 땐 침묵이 권위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낸 걸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 부자들이 사는 쪽으로 갈수록 인사를 많이 한대요. 택배 하시는 분에게도. 근데 그 좀 가난한 그런 아파트에 가면 인사를 안 한답니다. 통계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으면요 남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살기 힘든데 남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겠죠. 남에게 뭔가 내가 줄 수 있고 그들을 헤아릴 수 있고 같이 함께라는 이런 거는 결국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한다는 건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을 보고 인사를 안 한다. 아니면 강아지 보고 인사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하다못해 형제 라인이고 또 소비자를 만나더라도 인사하는 거 사실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터에 매일매일 출근해도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스폰서가 있는데 스폰서가 지금 내가 인사할 때 못 봤다면 어때요? 그 앞에까지도 가서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도 어때요? 같이 센터에 쭉 있다가도 다 따로 나가죠. 일이 있어서. 그래서도 어때요? 내 스폰서가 그 자리에 아직 계시면 가서 스폰서는 저 오늘 갑니다. 이만 갑니다. 얘기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가든지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세미나 갔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서 세미나를 하니까 스폰서가 꼭 거기만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딱 무대에 저들이 인사할 때 나오잖아요. 그럼 보이잖아. 여러분 안 보세요? 스폰서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딱 세미나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운드 창 하기 전에 쫙 리더들 나오죠. 리더스,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박항일 회장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처음 석세스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한시 시작? 저 자리에 나도 올라간다. 나는 비록 지금 여기 있지만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도 맨날 여기서 무대들 올라가고 박수 쳤어요. 제가 시작하고 바로 올라갔겠어요? 아니잖아. 저도 막 열심히 쓰고요. 막 팔이 아프게 쓰고요. 막 맨날 박수 쳤어요. 여기서. 뭐 저만 그랬겠어요? 여기? 김기수 총장도 그랬고 박수 총장도 그랬고 김호수 범죄도 다 그랬죠. 저희 그랬다가 하나씩 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 자리가 내 자리예요. 석수 딱 시작하면요. 따라 올라가야죠. 그쵸?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보이잖아. 리더스의 우리 스폰서, 우리 스폰서.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석세스에 누가 오셨구나. 그럼 어때? 가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찾아가서. 쉬는 시간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못 만나면 카톡으로라도 오셨네요. 오롯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그 인사하는 거. 그러면 이게 기본이에요.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네. 대화하고 네. 상대방의 관심사. 내 관심사 아니고요. 상대방의 관심사. 내가 모를 때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니즈를 찾는다. 칭찬하기. 우리 칭찬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칭찬 전문가.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남에게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줘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애터미 하는데 내가 하는 애터미 들어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단 다 맞춰줘요.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딱 만나면 뭘 칭찬할까? 아, 오늘 유난.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런 거 진짜로 봤거든요. 말로는 칭찬을 해. 나를 안 봐. 나를 안 봤는데 칭찬해, 일단. 그럼 어떠세요? 사기꾼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거 한마디, 사실 한 번인데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 말만 하는구나. 진심을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일단 보셔야 돼. 그 사람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막 이게 아니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아니고. 네. 오늘 한 목걸이, 오늘 한 뭐 안경, 립스틱 색깔 뭐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여자들은 칭찬할 게 많아. 남자들이 참 별로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넥타이밖에 없어. 뭐 칭찬할 게. 네. 그러니까 영혼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네, 칭찬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실 것 때문에 지금 되게 긴장되시죠?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비난, 비평, 불편할수록 뭐가 떨어진다? 신뢰가 떨어져, 여러분. 신뢰가. 네. 자꾸만 여러분의 파트너가 왜 이렇게 애터미 하라는 거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돈도 안 돼. 자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엔 어때요? 그런 말 해도 막 귀여워. 아, 예뻐. 막 귀해서 막 그 파트너 하나가. 근데 눈만 마주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중에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신뢰가 떨어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신뢰를 잃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정, 불평, 비난을 하면 내 신뢰가 떨어져요. 우리 워낙 유명하죠.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신뢰 속도. 신뢰 수준이 올라가면요. 돈이 안 들어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죠. 근데 신뢰가 내려가면 속도는 떨어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쌓이진 않죠. 신뢰가 쌓이는 순간 속도가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이게 파파파팍 이렇게 늘어나요. 수당이요. 조직도 늘어.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아주 굉장히 비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긍정의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신뢰가 탁 쌓여서. 그리고 내가 뭐 많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를 믿거든요. 신뢰가 올라가면요. 이해도도 올라가요. 서로. 그런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말을 해야 돼. 사실 아는 게 많아야 되고요.
그럴수록 신뢰 더 떨어지고 오해도 많이 생기고.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비난, 비평, 불만을 하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말일지라도. 뭘까요? 이 사람은 항상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이게 내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항상 불평.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만나서 상담할 때 늘 뭐 단장님 뭐 강의가 너무 좋고요. 뭐 늘 롤모델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상담 내용을 들으니까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이고 다 비난이에요. 그럼 제가 돌아서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이분 다른 사람 붙잡고 나에 험담하겠구나. 그날 상담했더니 뭐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그런 상담을 많이 하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때 단장님이 한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아실 때가 와요. 여러분 상담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만날 때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벌써 선입견이 딱 생기는 거죠. 이 사람 항상 부정적.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들을 건데. 이렇게 돼요. 남의 얘기를 하지만요. 저게 나에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신뢰를 받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신뢰를 받으면 그 신뢰에 보답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그 파트너는 그 스폰서가 한 말 그대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내가 또 스폰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스폰서가 들을 때 어때요? 이 파트너는 뭐를 해도 내가 힘들 것 같다. 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이 붙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8코어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매일 꾸준히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때까지 습관이 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열흘 하고 한 달 하고 세 달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일지를 안 써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해도 성공합니다. 8코어 제대로 안 하셔도 성공합니다. 근데 왜 해야 돼요?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왜 해야 돼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 8코어 없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저 때는 오로지 성공의 8단계였지 8코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하셔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코어랑 8단계는 같은 거다. 사실은 8단계를 행동으로 하는 거가 8코어 뿐이다. 뭘까요? 진짜 운 좋게 나는 스폰서가 좌측줄을 다 잡아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나왔고 우측도 운 좋게 내가 8코어를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파트너가 하나 나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딱 두 줄 붙잡고 8코어를 너무 열심히 했다. 넌 성공하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아주 극소수 이런 사람 정말 없지만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이분을 어떻게 복제해요? 이런 분이 또 나올까요? 한쪽 줄은 스폰서가 해주고 한쪽 줄은 진주가 나오고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내 스폰서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시면 영영 돈 못 법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하면 돈 벌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8코어를 하는 겁니다. 네. 내적 성장은 1, 2, 3, 4 외적 성장은 4, 5, 6, 8 네. 이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브라이언 트래시가 한 말이 있는데요. 딱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유일한 한 가지 차이점이 습관, 헤빗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습관이 돼요, 여러분. 맨날 말로만 하고 습관이 안 되죠.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8코어를.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일 1%씩 발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복리로 증가하면서 1년 지나면 37배. 딴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 37배나 성장을 했다고 하면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1%씩 나빠져.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제로가 돼요. 1년 후에는. 어마하죠.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걸 내가 지금 조금씩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요. 1년만 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0, 누구는 37배 성장. 그럼 만약에 한 달에 한 개씩 여러분이 마스터를 해요. 팔코어를. 그러면 어때요? 8개월 걸려요.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2달에 한 개씩만 마스터를 해도 여러분 뭐예요? 16개월 걸려요. 1년 4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차피 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팔코어는.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상담할 때 이 파트너가 뭐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 해보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파트너가 와서 상담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방향을 못 잡아줘. 내가 안 해봤거든. 모르거든. 어쩌다가 됐거든. 오토세일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을 잡아준다는 게요. 네.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한 달에 하나씩 해서 8개월 만에 끝날 건지 2개씩 해서 16개월 만에 끝날 건지 어쨌든 시작을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면요? 영원히 여러분 팔코어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내게 안 되거든.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 정복해 가세요. 팔코어를 완벽하게. 이미 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최근 되고 VOD는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걸 여러분들이 내 거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팔코어를 내 거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는데 파트너에게 하라고 못 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방향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8개. 이 8개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 생각하시고 80개 아닙니다, 여러분. 8개예요. 네,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팔코어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시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라고요.